202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주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총 3건으로 먼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2024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완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여심 의회 운영위원님 비롯한 위원님, 지금부터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10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으로서 제안 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규정된 음식물 등의 가액 범위를 상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1에서 음식물 제공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국 의원입니다.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구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현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운영위원회 선배 및 동료 위원 여러분께 요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육아시간 및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녀 양육휴가를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청주시의회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본문 다수의 조항에서 약칭 사용에 따라 일부 중복되는 문구를 삭제하고 명확한 용어 및 문구 사용으로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17조는 특별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정당한 권리 보장과 자기 주도적 휴가 사용을 위한 문구로 수정하고 유형별 특별휴가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화하였습니다. 조항별 구체적인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육아시간 대상 및 기준을 기존의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 24개월 범위 내 1일 최대 2시간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 36개월 범위 내 1일 최대 2시간으로 수정하였고 제9호 휴가, 가족 돌봄 휴가는 구체적인 기준 및 휴가 일수 등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녀 양육 휴가는 법령에 따른 육아 시간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자녀들의 지속적인 돌봄을 위하여
다수의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서 도입하고 있는 특별휴가 제도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육아시간 확대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과 이에 따른 타 지방자치단체 현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자녀 수에 따른 휴가일수를 구분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한 특별 휴가를 부여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는 대통령령과 조례에 각각 규정되어 있던 경조사 휴가 기준을 통합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는 올 6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1. 가정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 자녀까지 확대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여야 각각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어 처리 중입니다. 충북 지역에서도 올해 초 충북도를 시작으로 증평, 옥천, 괴산, 음성, 보은, 제천 등에서 앞다투어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자녀 양육 휴가를 신설하였으며 다수의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서 자녀 양육 휴가의 대상을 12세 이하로 확대하거나 육아시간 대상이 아닌 9세, 12세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 별도의 가족 행복시간, 자녀 돌봄시간 등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 공무원들의 자녀 양육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으로 의정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향임입니다. 회부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활한 직무 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조례안의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병가일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육아시간의 대상과 기간을 현행화하고 재해 구호 휴가 및 경조사 휴가 일수도 수정하여 반영하였으며 저출산 위기 극복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하여 12세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 양육 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자녀 양육 휴가의 신설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 대행자의 업무 공백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을 고려하여 휴가 범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17조 8항에 관련하여서요. 일부 지자체에서 양육 휴가가 신설되는 분위기지만 지금 도입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한국 의원님 아니면 또 혹시 의정팀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중한 질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는 타 지자체하고 봤을 때 이 나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는 분위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12세에서 6학년으로 확대하는 것 같은데 아직 우리 청주시 전체의 공무원들을 봤을 때 시의회와 시청에서는 좀 상이한 차이가 있기는 또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랬을 때 말씀하신 대로 요거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대로 이렇게 수정 의결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사항은 저희가 정해 시간에 좀 의견 조율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순 의원입니다. 우리 이한국 의원님이 아마 자녀가 3명이기 때문에 아주 피부로 느껴진 발의가 아닌가. 그런데 이게 좋은데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출산 뭐 이렇게 유도 차원에서 저출산은 사회 차원에서 이렇게 잘하신 건데 집행부랑 이게 맞아야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같은 의회 공무원, 집행부 공무원이 그게 차이가 나면은 또 교류 이런 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맞추면 어떤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닌 거고 저는 이상 그 의견을 그런 겁니다. 좀 집행부랑 같이 이렇게 맞춰갖고 하는 게 좋을 듯 싶어갖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뭐 말씀 처음에 또 존경하는 김준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어떤 좀 추세에 따라서 그렇게 좀 하고자 했으나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 시 직원분들 관해서는 요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한 1,000명 이상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랬을 때 저희 의회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의하지 못하게 동일하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업무의 공백이 심해서 더 이렇게 좀 더 안 좋은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추후에 수정 의결을 하신다면 예. 추후에는 제가 이제 상황을 살펴보고 나중에 개정안이 필요하다면 그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 의결을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예, 이상입니다. 네,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민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수 의원입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요 휴가 일수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해는 보이나 저는 반드시 시와 의회가 이거를 맞춰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먼저 이런 저출산이라던가 육아의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회와 시는 다른 기관이다라고 이제 생각으로 출발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또 의회에 파견 오시는 또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전체적인 공무원 하나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시에 계시는 그런 공무원분들께서는 약간 사기 진작에 문제가 있겠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최근에 다시 잡고는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부분은 처음에 어쨌거나 저도 자녀가 3명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모들의 양육 시간 확대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좀 모아주시면요. 저는 그런 식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서 두 분의 의원님들의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는 요 휴가가 일수나 이런 조건이 적절한지 또는 업무의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가 우선시 돼야지 저는 뭐 굳이 우리가 청주시와 맞춰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의원님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송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 이제 요번에 조례에 나온 것보다도 관계 법령을 보다 보니까 제7조 7회 3항에 보면은 출산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1번, 2번, 3번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1번에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 간로에 보면은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에 인공 임신 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인공 임신 중절에 의한 유산은 왜 이게 제외가 되는지가 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여기? 그 외에 일단 상위법에 대해서 그 현행과 맞추려고 다 진행을 그거에 좀 맞춘 부분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좀 안 저는 요게 지금 눈에 들어와서 어차피 그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으로 출산 휴가를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왜 인공 임신 중절에 의한 유산은 안 되는지가 조금 궁금한데 이 답변이 지금 안 되면은 나중에 조금 따로 받을까요? 예. 추 자료를 네,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그거는 추후 자료로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검토를 안 해봐갖고서. 네, 나중에 그러면 검토해서 좀 네네, 설명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송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송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병호입니다.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안 제17조 제5항 중 재해지역을 재난 발생 지역으로 하고 안 제17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항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 7일 가로 열고 다만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2일 가로 닫고 의 자녀 양육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 휴가 일수는 합산하여 계산한다. 안 별표 5의 제목 중 제18조 제1항을 제17조 제1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항상 의회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 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세입 예산입니다. 시의회 임시청사 주차요금 수입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주차요금 계좌 카드 수수료 환급금으로 20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1쪽 세출 예산입니다. 근본 의회 사무국에서는 기정예산 90억 4,023만 1천 원보다 1억 471만 1천 원이 감액된 89억 3,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의정활동, 의정업무 지원의 사무관리비는 의회 연찬회 교육 및 대학 학비 지원 등 집행잔액 1,412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는 차량유지 관리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는 국외 업무 여비, 국제화 여비 등 집행잔액 2,200만 원을 감액하고 5급 승진 리더 교육에 따른 공무원 교육여비 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비 중 의원 국내 여비 및 의원 국외 여비 집행잔액 7,492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 민간위탁, 의원 역량개발비 집행잔액 5,1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의정활동 의사업무 지원의 공공운영비는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 보수 잔액 44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업무 지원으로 계약 집행 잔액 등 사무관리비 3,453만 4천 원을 감액하고 행정사무장비 유지비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부터 131쪽 의회 인사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는 임기제 공무원 면직에 따른 재채용 및 의원활동 보조 등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면접수당 등 채용 관련 비용 515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한민국 시군자치구 의회의 의장협의회 파견에 따른 공무원 교류 지원비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승진 및 전입에 따른 보수부족본 1억 5천만 원과 직책급 업무 수행비 30만 원을 증액하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집행 예상 잔액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국내여비 집행 예상 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향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3,387만 6천 원으로 기정액 2,366만 9천 원 대비 1,020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 임시청사 주차요금 세입을 1천만 원 증액하였고 주차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환급 금액 20만 7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89억 3,552만 원으로 기정액 90억 4,023만 1천 원 대비 1억 471만 1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임기제 공무원 면접 심사 수당, 사무직원 파견에 따른 교류 지원비, 사무직원 전입과 승진에 따른 보수 부족분 등을 증액하였고 의원 공무국의 출장 여비, 의장단 국제 교류 여비, 의회 SNS 콘텐츠 운영비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의회 사무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인건비 등 필수 소요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연말까지 예상되는 불용액을 감액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순 의원입니다. 지금은 공중파보다도 유튜브가 대세입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박장순 홍보팀장님 알고 계시죠? 유튜브가 대세예요. 네, 홍보팀장 박장수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중파는 25% 다 내인데 유튜브는 50%를 넘었어요. 그 시청률이요. 그런 정도로 모든 게 유튜브로 통하는데 우리는 그 유튜브 관련 예산을 우리가 기존 900만 원을 세웠는데 이제 이렇게 또 100만 원을 이제 쓰지를 못했는데 또 내년 예산에는 반영도 안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뭐 유튜브 이거 예산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900만 원도 작은데 이게 130페이지인가 그런데 여기 이제 카피된 걸 보고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해도 좋은데 오히려 내년 예산에는 유튜브 예산도 없고 추경에도 이게 900만 원, 80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 남는데 유튜브 광고 및 이벤트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내년 예산 좀 안 세워도 별 문제가 없나 홍보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홍보팀장 박장수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은 지금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 예산에 지금 현재는 사무관리비 안에 SNS하고 유튜브 광고 예산이 있는데요. 이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공기관 위탁사업비라고 별도 항목으로
페이지가 얼마 정도 돼 있어요 유튜브에? 금액은 그래서 저는 빠졌나 하고서 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SNS하고 유튜브 광고 같은 경우에 기존 사무관리비에서는 광고 영상이나 광고 카드 뉴스 방식이랑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는 거랑 합산해가지고 같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 카드 뉴스 제작은 별도로 그대로 있고요. 언론진흥재단에 통하는 것만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 유튜브 예산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전체 총 예산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제가. 지금 내년도 유튜브 예산은 광고 포함해서 한 6,500만 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 그리고 3차 추경 보니까 9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갖고. 예, 홍보팀장 박찬수입니다. 지금 여기 900만 원은요. 저희 아마 본 예산 제가 예산서 혹시 몰라서 갖고 왔는데 예, 그래 보내서 그 본 예산에 보면 유튜브 광고 제작 900만 원이 있고요. 그 밑에 노출 광고 및 이벤트 9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짜리인데 네. 저희가 이제 부기상에 깎다 보니까 두 개를 뭐 50만 원씩 50만 원씩 이렇게 안 하고 하나를 선택해서 하다 보니까 그 계약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요율이 있잖아요. 그 계약 요율 반영된 100만 원 정도 깎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견적가 대비 실제로 계약을 할 때 그 일정 금액에 같은 경우에는 계약 요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 금액에 대한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 6,500이 반영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내년도에도 예산은 똑같이 진행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수고하셨고요. 또 하나 의원 의정 연수 교육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어느 분이 맡고 계시나요? 네,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내가 한 2개월 전에도 국회 연수를 이렇게 가면은 다른 지자체 의원들은 호응도가 좋아요. 근데 청주에서는 저랑 2명이 갔는데, 근데 지금 교육비 예산 보니까 4,200 중에서 3,700이 남고 500만 원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좀 우리가 그 참석률도 국회 가보니까 저주예요. 딴 데는 많이 와 있는데 왜 그거 이에 대해서 한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일단은 저희가 2024년도에 의원님들이 그 국회 교육이나 뭐 이런 도로 해갖고 공공으로 교육 가신 분들이 한 23분 정도 계시고요. 그런데 저주예요. 예, 근데 저희가 좀 예산은 그 의원님들이 1인당 50만 원씩 해갖고 설정을 해갖고 세워놓는데 일단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교육비가 무료거나 아니면 조금 금액이 낮은 경우가 있고요. 예, 일단은 금액이 좀 공공기관의 교육 가실 때 금액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의원님 1인당 50만 원씩 책정을 해갖고 예산을 세워놓는데 그만큼 이제 쓰지를 못하다 보니. 근데 제가 국회도 또 국민권익위원회 대전 교육도 가봤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들이 참석률이 저조해요. 그래서 좀 일일이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이 홍보를 좀 더 해갖고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교육이기 때문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좀 이렇게 홍보를 하면은 초이스를 할 거라고요. 의원들도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우리 대전 권익위원회 갔을 때는 송병호 의원이랑 한동수 의원님이 합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이렇게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교육, 특히 국회라든지 일부기관 교육할 때 좀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철 의원입니다. 세출 예산 연구서 세부사업 편성목을 보게 되면은 사무관리비의 위탁교육비, 대학 가로 열고 대학원 학비 지원 480만 원 내는데 이 내용 좀 의정팀장님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저희가 직원들 중에서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사이버 대학이거나 그 방송통신대학 같은데 진학을 하거나요.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들께서 이제 야간 대학원 같은데 진학하실 경우에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원 아니면 직원? 직원입니다. 직원. 직원. 네. 아, 그러니까 뭔가 직원. 네. 그리고 세 번째 장에 보시면 131페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세부사 편성목의 인건비,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 요 비서, 청소, 상임위원회 운영돼 있는데 청소 상임위원회 운영하고 비서는 어떤 의미죠?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공무직 근로자가 저희가 10분 정도 계시는데요. 지금 비서직으로 지원관? 아니요, 비서분. 여기 어디 국장님실하고 의장님실에 비서 요원이 있습니다. 그 비서 요원. 네네, 정책 지원관들은 공무직 근로자가 아니라서요. 인건비가 음. 여기에 계산되진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우 의원입니다. 우리 박장순 의원님께 한번 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를 보면은 그 의회 SNS 콘텐츠 확산 및 운영하고 그게 한 1,400만 원 감하셨고 의회 SNS 관리에 또한 1,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보팀장 박장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SNS 저희가 올해 임기제 직원을 새로 4월에 뽑았습니다. 담당자가 좀 바뀌었는데요. 작년 예산 편성했을 때보다 전임자 같은 경우에는 SNS 운영 관리를 당초에 업체에다가 운영 관리를 맡겨가지고 그쪽에서 전체 관리도 하고 뭐 댓글 관리나 이런 부분 하나 예전에 업체에서 위탁해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4월 달에 임기직 직원을 뽑았는데 임기직 직원은 그 업체에 그렇게 맡기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관리를 해서 직접 보면서 소통도 하고 책임감 있게 댓글도 달고 하는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접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위탁 계약을 맺지 않고 직접 관리하면서 절감된 예산입니다. 그럼 이거 뭐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그 밑에 SNS 관리는 어떤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SNS 운영 관리가 지금 그거고요. 예.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SNS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하신 거고, 네. 그러면 또 그 위에 의회메이트 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SNS 콘텐츠 확산 및 운영. 네. 콘텐츠 확산 밑에 의원메이트 촬영 및 제작이 있고 의회 SNS 관리 있는데 제가 지금 밑에 거 SNS 관리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위에 거는 의원메이트. 의원메이트는 지금 42명 의원님들 조례메이트 하는 거. 예. 그거 예산입니다. 예산이 이거 왜 감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으신 건가? 저희가 그 보통 이제 금액 단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있으면은 금액 단위로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요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견적을 만약에 1,800만 원을 견적을 받아도 1,800만 원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계약 요율에서 뭐 1,700만 원을 계약을 한다거나 금액에 따라서 요율가 적용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뭐 그 차액 남은 계약에 대한 차액이 남은 거가 이게 가미된 건가요? 네, 240만 원 감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240만 원이 아니죠. 1,400만 원인데. 지금 의원메이트는 240이고요. 아까 SNS 관리 1,200만 원은 담당자가 직접 하면서 네, 1,200만 원 그리고 그럼 240만 원. SNS 콘텐츠 확산 및 운영에 대해서 이게 한 1,400만 원 가미됐는데. 맞죠? 둘이 합친 금액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친금액이구나. 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홍보팀장님, 우리 의회에서 또 영상 또 방송 장비를 활용하고 있어요. 예산 보니까 한 8,300여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요 유지 관리를 몇 년 정도 하고 있나요? 한 5년 정도 하고 있나요? 영상, 뭐 카메라가 됐던 뭐 전체적인 거 몇 년 시기로 이걸 바꾸죠? 방송 장비 내구에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상 장비가 됐던 뭐 방송 장비가 됐던 10년. 방송 장비는 뭐 스피커만 고장 안 나면 큰 마이크도 뭐 고장 안 나면 뭐 바꿀 일은 없겠지만 특히 영상 장비 같은 경우 몇 년 기준이에요? 한 5년 정도 기준 돼요?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네.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 이렇게 봤을 때는 한 5년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10년으로 돼 있어요. 그게 방송 장비마다 이제 다 틀린데요. 잠시만요. 네. 10년으로 딱 명시돼 있어요? 아, 그게 방송 장비마다 다 틀린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생중계 시스템이 조금 이제 10년 정도 됐다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노후 생중계 방송 시스템 교체로 1억 5,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임위가 7개가 있고 본회의장까지 해서 한 번에 다 옮기면 예산이 과다하게 되니까 그 해마다 중장기 계약으로 해서 처음에는 본회의장 제일 중요한 본회의장하고 뭐 상임위 하나 그다음 상임위 그건 알고 있고 제가 이제 질의드리는 부분은 몇 년 유지로 요걸 갖다가 뭐 방송 장비마다 조금씩 틀리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인 거로 보면은 영상 장비는 뭐 5년마다 뭐 교체를 한다, 10년마다 교체를 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여쭤보는 거죠. 네, 그 방송 장비마다 제가 좀 틀리다고는 하는데 그거 정확히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세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0페이지고요. 인사 운영 관리에 보면 그 외부 전문가랑 재직자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임기제 공무원 면접 시험 심사 수당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임기제 공무원은 1년에 몇 번 정도 지금 이 면접 시험을 보게 됩니까? 심사를 보게 됩니까? 네, 사무국장 한승수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따로 정해진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 뽑고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밑에 청사 방어하는데 그 부분도 있었고 올해 몇 번 했나요? 7회 했나 보다 그치? 8회인가? 네. 올해 총 8회에 걸쳐서 면접이니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총 8회고 그다음에 네. 이게 이제 정해진 기간은 없이 이제 그때 예, 그때마다 이제 예, 상황이 예, 발생할 때만 예, 되는 예. 거잖아요. 그러면 이 외부 전문가 지금 4분이 이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네. 이분들은 같은 분들이 오십니까? 아니면은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4분이 따로 이렇게 되시는 겁니까? 매번 같은 분이 오시는 건 아니고요. 그때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인력 풀에서 좀 많이 하고 또 저희 임기제 공무원들은 채용할 적에 저희 내부 직원들이 또 많이 참여를 해갖고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요. 그건. 아 그래요? 내부 네. 직원이 많이 들어. 그럼 네. 내부 직원이 들어가실 때도 수당은 없습니다. 아니 수당보다도 이제 그때 또 직원들도 막 바뀌시겠네요. 같은 네, 분이 계속 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럼 여기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재직자도 있잖아요. 공무원 딱. 재직자 한 명도 있잖아요. 지금 밑에 공무원 한 명. 이거 임기제 공무원인가? 그러면 지금 재직자 공무원 한 명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4명 예, 예산을 죄송합니다. 내부 공무원도 면접은 하는데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명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예, 있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외부보다는 이제 안에 내부 분이 그 임기제 공무원 심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지금 그러면 우리 그 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때는 우리 내부 직원들이 그러면 심사를 간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네?
지금 요거 그럼 의장팀장님이 더 지금 답변이 더 하시는가요? 아니면 사무국장님 계속? 제가 다시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네. 외부 전문가 4분이 돼 있고 그다음에 네. 재직자 공무원 1분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임기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네. 내부 직원이 가기 때문에 그 예산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외부 전문가 4분에 대한 인건비 요거는 나중에는 불용액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 거의 다 하게 되시면. 죄송합니다. 우리 의정팀장님께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할 때 보통 정책지원관이나 청사방어 분야나 뭐 아까 말씀하셨던 SNS 직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빈 인력이 생기면은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외부 인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변호사, 교수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내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의회 내 공무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외부에서도 저희가 이제 계속 공무원들이 바뀐다고 말씀을 표현하신 이유는 저희가 정책 지원관들 중에서는 이제 분야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도시가 비면은 도시 쪽 전문가를 좀 추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게 계속 바뀌어서 사람이 많다는 뜻이지 한 번 인사위원회를 할 때 내부 공무원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상 네. 그러면은 그 외부 전문가 4분과 그다음에 네. 내부 전문가 한 분 5분이 이제 네네.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똑같은 분들이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네. 그때 맞춰서 이게 하시게 되고 그죠? 네네, 그러면 바꿔서 이분들 진행합니다. 저기 섭외는 언제 정도 됩니까? 만약에 오늘 임기제가 네. 이제 그만두셨어요. 퇴사를 하셨어. 네. 그러면 새로운 분을 뽑아야 된다면 네.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11월에 면직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공고 통해 가지고 12월에서 1월 중에 아마 면접위원회를 개최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제 의뢰를 해서 받게 됩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막 이렇게 심사위원 저게 하는 것도 참 좀 다급할 수도 네, 있겠네요. 보통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협회 공식적으로 추천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요. 되도록이면 이제 그 협회 같은데 구성되시는 인원분들이 오셔서 크게 무리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기 재직자도 같은 분이 들어가시는 경우보다는 가깝게 네네. 교수들이 들어가신다는 거죠. 네, 네, 그 사안에 따라서 같은 분이 들어가실 때도 있지만 또 전문가가 필요하실 때는 저희가 집행부 공무원한테도 요청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그것도 좀 올해 바뀔 수 지금 있습니다. 8회 들어갔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 8회 들어가신 분들 인사위원회 구성된 거 그 8회 분을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아주 간단히 네,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의원님 그 질의에 이어서 좀 다시 한번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돌려가면서 심사위원회 참여를 하는데 근무 중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무 중에. 네, 근무 시간 중에 시행됩니다. 근데 근무 시간에 하는데 수당을 받아가요? 수당은 드릴 수 있게 규정상 되어 있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서 우리 의원들이 만약에요, 뭐 준공영제 의원이라든지 직능단체 뭐 이렇게 해도 다 10원도 못 받아요.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네. 근데 공무원들 이런 면접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근무 중인데 수당을 받아간다? 이게 다른 데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무 시간이 아니면 모르는데 근무 중에 면접을 본다고 수당을 준다는 건 좀 이거 좀 한번 소치해볼 일인데요. 네, 규정 찾아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한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국입니다. 130페이지고요. 의정 팀장님께 질의 드리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의정활동 의사 업무 지원에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 보수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 50만 원 정도 감액 계상된 것 같아요. 정해찬. 네,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이게 좀 고장이 났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 돈을 감액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가 이게 유지보수비가 분기별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네. 이게 사회 추경까지 해갖고 이제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남은 이제 금액이 44만 7천 원이라서 네. 예,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랑 크게 관련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저희가 4분기 유지 보수비까지는 이제 지출이 되는 상황이고요. 예, 네. 네, 그래서 예. 나머지는 집행잔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뭐 아시겠지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그 전자회의 시스템이 잘 안 됐잖아요. 네네. 오늘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무국의 출장 검토 보고서 보려고 클릭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다운로드로 한다고 해서 한참 동안 걸렸고 떴어요. 떴는데 이제 페이지가 2페이지, 3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왔다 갔다 계속 렉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 고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그 상임위별로 조금 파일 용량이 다르긴 했는데 네. 좀 특정 상임위원회가 좀 파일 용량이 좀 큰 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컴퓨터 시스템에서 약간 좀 그렇죠. 뭐 다운로드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안 보이던 게 보여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렉이 계속 걸려가지고 네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옆에 또 짝꿍 계신 또 존경하는 정재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럼 요 예산이 아쉽지 않나. 저번에도 본회의장 전체가 고장이 난 적이 있는데 해가지고 좀 이렇게 아쉬운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유지 관리비에서 다 이제 네. 할 수 있는 차원이고 그 네.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날이 3차 본회의 같은데요. 네네. 그 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좀 수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송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팀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페이지 130페이지고 여기 보면 유튜브 공모전 해갖고 5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원래 기정액은 306만 원 정도 있는데 감액이 256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 유튜브 공모전은 뭐 어떻게 하실 예정이었던 거예요? 네, 홍보팀장 박장수입니다. 유튜브 공모전 306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예, 예. 그 저희가 이제 공모전을 하게 되면 SNS랑 유튜브 공모전을 그 한국 저번에 한 것처럼 소셜 콘텐츠 진흥 협회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 당초 전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이제 수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수상할 때 수상 보도 관련해 가지고 돈을 주면 이제 중앙지에다가 그 실어주는 그런 광고비가 좀 있더라고요. 수상하게 되면 아마 수상하는 것 광고비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보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 이번에 상 받았을 때 그쪽에서 뭐 이 건에 대해서 한 건 요청을 하면 뭐 100만 원 정도 광고 기사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저희는 뭐 충분히 저희 언론사로 중앙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광고 기사 비용을 집행하지 않고 자체 보도 자료로 배포해서 기사화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삭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좀 맞습니다.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절약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난 이만큼 이렇게 깎여갖고 이걸 어떻게 하려나 했더니 그게 그런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전에 송병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0종 하단에 임기제 공무원 면접시험 심사수당 이거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문이 있었는데요. 당호관리나 기간제 공무직은 그때 사안이 발생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면접시험을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정책지원관이 뭐 다른 직장으로 이동되거나 이랬을 때 그때마다 이거를 실시하는 건가요? 네,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지금은 공석이 생기면은 바로 공고해서 인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따로 정책지원관에 대한 채용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채용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정책 지원관들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직률이 높으시다 보니까 수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직률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수시로 채용한다고 하지만 저희 그 보건환경 같은 경우는 네.
그 박재정 씨 우리 왜 정책지원관이 있다가 그건 지금 1년여 공석이에요. 네. 그래서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경제문화위원회도 예, 공석이 있지요. 그런데 또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따로 뭐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시는 의원님도 계신 줄로 아는데 우리가 정책지원관이 공석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냥 무조건 한 명을 채용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좀 차별화되고 적임자 정말로 그 맡은 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지원관을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혹시 채용 계획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팀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네,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지금 환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당 채울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공석인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 경제문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이게 좀 나가시는 걸 미리 예고해 주시거나 하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에 좀 여러분들을 뽑으면 좋기는 한데요. 일단 뭐 지금 경제문화 같은 경우에도 정책지원관 3분 계시다가 지금 한 분이 급하게 이렇게 그만두시는 바람에 2자리가 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원님들께서 정책을 보좌 받으시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즉시 채용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좋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모아 주시면은 그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책지원관들이 이직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필터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네. 적임자를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정팀에서 좀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4시 8분인데 질의하실 의원님 더 있으신가요? 지원관 제가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하셔갖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전에 15일 전에 퇴사를 한다는 얘기를 해서 사람을 사람을 구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시간이 있는데 저희 의회 정책지원관은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 나가면 지금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는 이렇게 큰 일을 앞두고 그냥 나가면 그냥 무대책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일단은 나가신다고 의견을 표명하시면은 저희가 신원조회 같은 거 돌리는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을 제외하면은 저희가 사표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생각을 네,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시 9분인데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휴식하고 갈까요? 아주 마저 마치고 할까요?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송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병호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